나토 정상회의는 미국과 유럽이 중심된 지역 군사협의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군사협의체에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태평양 그 주요 국가들이 계속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도 아시아 태평양의 주요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이죠. 대서양의 안보와 또 인도양 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인태 지역의 국가들과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을 받았죠. 3년 연속인데요. 나토라는 것은 현재 남아있는 세계의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 중에 하나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 시기에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들이 만든 전형적인 군사동맹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군사 안보 부분에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안보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반세기가 넘도록 나토가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방 세계의 군사 안보 현안에 있어가지고 주요 의제를 다루는 주요한 협의체였거든요. 그러한 협의체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 안보 부분에 있어서 유럽뿐만 아니라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중요성이 커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더불어서 일본, 뉴질랜드, 호주, AP4라고 하는 주요 국가들이 계속 함께 초청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는 유럽의 안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안보, 즉 전 세계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정상이 3년째 공식적으로 초청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번에는 중동권의 주요 국가들까지 초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세계 안보나 어떤 군사 측면에서의 협력이 이제 지역을 뛰어넘어서 거의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어느 정도 어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 한국이 갖고 있는 군사 강국으로서의 면모,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첨단 기술 분야의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이 유럽 국가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협력 파트너라는 이 부분이 이제 강하게 작용해서 3년째 초청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3대 주요 의제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토 억지력과 방위력, 그 다음에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 거기에 이제 한국과의 협력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유럽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군사 안보적인 현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일부를 병합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러한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서 나토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도 이제 그 전쟁 피로도를 느끼고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가지고 극우 세력이 약진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안보 환경, 정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나토 회원국들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유럽의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토 회원국들이 어떠한 군사적인 지원,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개별 국가가 아니라 공동으로 이제 협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논의를 하는 그러한 그 의제를 이번에 다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일 대 북중러 어떤 진영 대결이라고 할까요? 어떤 경쟁 구도가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일 협력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협력 수준이 양자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형성이 됐고, 그러한 양자 협력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 협력이 이제 진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력의 수준이라든지 밀도가 굉장히 높다, 끈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에 반면에서 북중러 협력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시면 협력을 하고 굉장히 좋은 친구 같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서로가 대국으로서, 제국으로서 서로
경계하고 견제하고 그래서 어떤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마찬가지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보시면 아무래도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네를 탄다고 하죠.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활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북한과 러시아 사이,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 사이 신뢰 관계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관계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상호 지원한다 이런 문구도 넣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이해서 부족한 탄약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운 군사적 측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서로가 단기적으로 윈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거나 그 다음에 미국 대선,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로 뭔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될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이유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미일 협력에 비해서 북중러 협력은 굉장히 느슨하고 어떤 그 공간도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러시아의 관계를 앞으로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쳐온 중요한 행위주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라든지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여전히 한국에게 유용한 파트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국의 기술이라든지 자본력은 또 러시아의 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서로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일단 소통을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또 한국과의 관계를 너무 교착 상태 그리고 너무 냉랭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가시적으로는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을 강화해서 한 번 더 안보 상황을 불안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탄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외교적 공간은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자국의 이익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한국과 러시아 쌍방에게 어떤 여전히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관계 유지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어떤 현상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런 모멘텀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어떤 그 대러 관계의 어떤 그러한 입장은 복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접근법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